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지정하면서 사회부도 더 바빠졌습니다. 뉴스더에서 법조팀 정준영 기자와 함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 기자, 가장 관심사가 과연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 이걸 겁니다. 근데 리포트를 보면 이미 각자 마음은 정한 것 같은데 결론이 나 있는 겁니까? 네, 추측은 난무합니다만 선고일 통지는 재판관 전원이 동의해야 하는 만큼 어느 쪽으로든 결론을 취합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법조계에선 대부분 현 시점에선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론이 정해졌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이 안 났거나 결정문이 안 쓰여져 있는데 어떻게 선고일을 통제합니까? 초안 다 나왔어요. 국론 분열을 봉합하기 위해 전원일치로 인용 결정을 했다는 설도 있고 인용 5명 대 기각 3명으로 갈려 윤 대통령이 복귀할 거란 설도 있습니다. 4대4 반으로 갈렸다. 인용 6명에 각하 2명이란 추측도 나옵니다. 자, 근데 결론이 났다면 이게 그때까지 보안이 지켜질까 싶기도 한데 여러 가지 설만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일각에선 교착 상태에 빠져서 이 선고를 늦추다가 결국 시간에 쫓겨서 잡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주장도 있죠. 네,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재판장인 문영배 권한대행이 탄핵 인용에 한 표 모자란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서 시간을 끌다가 사회적 혼란이 극심해지자 선고일을 잡았다고 분석합니다. 여기에 여야 모두 헌재의 빠른 선고를 압박하고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놓고 줄 탄핵 움직임까지 정쟁이 치열해지자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었을 거란 주장입니다. 반대로 탄핵 심판 자체에 대한 결론은 일찍 났지만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나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결과를 지켜본 뒤 헌재가 정치적 판단을 한 거란 주장도 있습니다. 좀 더 생각해보자. 이런 식으로 선고를 지체시키는 그런 소수의 재판관이 있지 않았을까. 물론 법리적으로 완벽한 의견을 담고자 하는 재판관들의 고민도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4월 18일에 퇴임하는 상황, 이것도 당연히 고려가 됐겠죠? 네, 그 부분도 중요합니다. 현 상태에서는 두 재판관이 빠지면 6인 체제가 되면서 대통령 선고를 내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인데 헌재가 보통 매달 마지막 주에 해오던 정기 선고를 오는 10일로 지정하면서 두 재판관이 신변 정리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선고 때까지 헌재는 뭘 합니까? 네, 인용, 기각, 각하, 시나리오별 보고서는 이미 만들어진 상태고 헌재 대통령 탄핵 심판 TF에선 최종 결정문을 쓰고 있을 걸로 보입니다. 헌재 사정을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니 선고일까지 시간이 넉넉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재판관들이 중간중간에 받아보고 수정하는 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별개의 의견이나 보충 의견을 낼 재판관들은 선고 기일까지 다듬어서 낼 거고요. 이렇게 최종 결정문이 나오면 재판관 8명이 사인을 해야 되는데 한 전직 헌법재판관은 결론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선고날 아침에 서명하거나 전날에 서명한 뒤 헌법재판소장에 금고에 넣어두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네, 정 기자 어떤 결론 날지 잘 좀 취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